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강행한 여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제 일을 하고 있는 요즘 드문드문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도 5년 정도가 흘렀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벌써 7살이 되었네요. 저는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빠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 밑에서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쪼그라들어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요. 단돈 1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쪼잔뱅이 남편과 살면서 정말 속쓰린 일이 많았는데 결국 그 10만 원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던 거죠. 그 남자는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 10만 원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처절히 후회하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2년 정도 사귄 뒤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 월급이 월 200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고 한국에서는 개인 공방 겸 쇼룸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죠.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고 저도 그맘때 결혼 압박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제가 혼자 있기보다는 짝을 찾길 바라셨고요.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는데 만나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성적 끌림이 잘 없다거나 가치관이 잘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소개팅도 좀 질려갈 무렵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실하고 우직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적으로는 제 이상형은 아닌데 성격이 너무 진국인 것 같아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연애야 외모적인 조건 같은 게 중요하지만 결혼할 때는 성실함, 성격 책임감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는 허세도 없었고 실용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했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어요. 저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2개월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공무원 시험 자체도 늦게 된 편이고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는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현금 4천만 원에 중형차 한 대까지 대출 없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수입으로 따지면 제 월급이 더 낮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살림 장만하자. 당신 돈은 학자금 대출부터 갚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남자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결혼할 당시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했는데 그게 아깝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고 또 여유가 더 있는 쪽이 부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는 제 의견에 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공무원이 늦게 돼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 다 갚고 깨끗이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자기 나랑 결혼 잘하는 거야. 나 공무원이잖아. 나중에 연금도 같이 쓸 거고 솔직히 지금이야 자기가 나보다 조금 더 벌지만 나중에 내 연금 생각하면 자기도 결코 미치는 장사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저한테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진짜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네 손에 내 손에 다 따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까지도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집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은 같이 갚기로 했고요. 26평 아파트였는데 주변 인프라가 좋고 아파트 자체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다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집 장만하자. 아예 이 집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요. 그런 희망찬 약속과 함께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저희는 집 장만을 목표로 빠르게 돈을 좀 모을 생각이었기에 아이는 신혼 3년 정도 즐긴 후 갖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허니문 베이비가 덜컥 생겨버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생긴 것에 기뻤는데 남편은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는 좋아하는 제게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계획 다 틀어졌어. 3년은 둘이서 돈 모으기로 했잖아. 애 낳으면 돈 모으기는 글렀다던데. 지금 애 낳으면 우리 그냥 이 집에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 전세금 때문에 2년 뒤엔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건 싫지 않아? 라면서 은근히 뱃속의 아이를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싫더라고요. 결혼했고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도 가질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를 찾아와 준 생명을 왜 지워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것도 운명이고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돈 타령을 하면서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모은다. 계속 전세나 월세만 전전하고 싶으냐. 집 사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좀 싸웠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는 일단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낳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인데 저랑 같이 돈 벌어서 집 사려고 한 첫 번째 계획부터 어그러졌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계획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과일 깎아주고 밥 차려주고 밤에라도 먹고 싶은 거 사다 준다고 하는데 웬걸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다 먹고 사느냐. 내년에 아기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아껴야 된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아기인데 좀 참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가진 아이도 아니고 또 저만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유치하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 난리를 치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냐고 펄쩍 뛰니까 그제야 생활비 카드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여기서 네 카드, 내 카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저희는 애초에 생활비를 반반 나눠냈거든요. 아파트 대출이자는 정확히 반 나눠 매달 입금했고 공과금, 마트 장 보는 비용과 생활용품 사는 것들은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빼서 공동통장에 넣었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고 빡빡 우겼기에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더럽고 치사해서 제 카드를 썼는데 그 후에는 당연하게 제가 먹고 싶은 건 제 개인 용돈으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있나요? 그 일로 정말 많이 실망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잘못했구나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갔는데 자궁문이 벌써 열리기 시작해서 빨리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 막막하고 겁이 확 나더라고요. 아마 그맘때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데다 전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 연유로 아이가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긴급 출산을 했는데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남편이 얼마나 투덜댔는데요. 병원비 청구서를 내밀면서 기껏 번 돈 그대로 다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다 쓰게 생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완전 폭발해서 병원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기막혀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남의 새끼 낳았냐고, 인큐베이터 들어간 네 새끼가 안쓰럽고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하느냐고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은 병원 사람들이 남편을 경멸스럽게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좀 창피한지 입을 좀 다물고 자리를 피했고요. 지 새끼 인큐베이터 비용까지 절했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안 보듯 뻔하죠. 조리원을 왜 들어가야 되냐고 출산 전부터 난리였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게 문제네. 외국에서는 조리원 같은 거 있지도 않네. 애기 낳고 바로 퇴원하네 어쩌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들어갔어요. 제 돈으로 했는데도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원래 장모님이 딸 조리해주는 거 아니야? 왜 장모님은 안 도와주셔? 막 그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귀농 농사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사는 곳이 가깝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시는 일도 바쁜데 당연하게 저희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쓰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남편한테 따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리원비도 제 개인 돈으로 결제한 거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졸하고 졸렬해서 치가 떨렸는데 그때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도 없었고 또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감정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소비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저귀 값을 아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옛날 기저귀를 사왔습니다. 고무줄로 고정해야 되는 지금은 파는지도 몰랐던 그런 기저귀를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가격만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남이 쓰다가 작아지거나 오래돼서 내놓은 봉투 다 뜯어지고 유통기한도 애매한 기저귀를 싸게 사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돈을 아끼고 싶냐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떠냐고 화를 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소비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모유가 안 나와서 헛돈을 쓴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뭔 분유가 이렇게 비싸? 네가 모유만 잘 나왔어도 괜한 분유값에 돈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가장 싼 분유를 사라고 압박을 했죠. 게다가 얼른 내 어린이집 맡기고 다시 일하자.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적어도 돌은 지나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제가 허송세월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취직한 거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기함을 했죠. 어느 여자가 월 200번은 남자한테 취집을 하겠나요? 심지어 제가 훨씬 잘 벌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런 인간이랑 제가 왜 참고 꾸역꾸역 살았나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인데도 애정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당장 들어가는 10,000원, 20,000원 돈에 벌벌 떠는 저런 쪼잔뱅이 인간이랑요.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계속 쌓였고 화가 나서 따진 적도 많죠. 당신은 퇴근하고 와서 애 얼굴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아빠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은 왜 했어? 뭐? 내가 아빠 노릇을 안 해? 지금 이 집 대출금 누가 혼자 갚고 있는데 그런 소리래. 당신이 이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편하게 애 보고 있는 게 다 누구 덕인 것 같아? 나야말로 당신이랑 지민이 위해 희생하고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천천히 갖자고 했지. 나 혼자 뺑이 치고 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빠 노릇? 진짜 기가 막힌다. 남편은 지독하게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이건 아끼고 알뜰살뜰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의 노예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인간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인간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싶었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그맘때 친정엄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 생신에 현금 20만 원에 3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갔었어요. 부모님 챙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에도 비슷한 정도는 남편이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리석게 남편이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신 당일날 남편은 갑자기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가니까 저더러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고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보고 있었을 때고 또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제 통장에 돈을 꺼내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돈돈거리는 걸 알기에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여보, 엄마 생신 말이야. 용돈 좀 보내줘.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남아서.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각자 돈에서 각출해서 쓰기로 한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내 용돈에서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집에서 지민이 본다고 수입 하나도 없고 그동안 내 카드 쓴 것도 많고 내 통장에 이제 3만 원 남아 있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 결국 네가 판 무덤이잖아. 애초에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계속 이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조차고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키우는데? 어린이집 있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고 너무 어린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자식 걱정도 안 돼? 맞벌이 하는 여자들 다 보내더라. 그럼 그런 여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보내냐? 라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참고 말했죠. 그래서 돈 못 준다고?
장모님 생신 용돈도 못 준다 이거지? 못 줘. 알아서 해. 내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계야?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 속에선 진짜 이 인간하고 끝이다 싶은데 오기가 생겨서 더 그랬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줘. 엄마 생신 용돈은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계좌에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체 완료 화면을 들이밀며 정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10만 원. 됐어? 내가 이건 주는데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 처가댁에는 돈 쓸 일 없어. 명심해. 그리고 당신도 돈 쓰고 싶으면 나가서 일해.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좀 하라고. 이게 뭔 짓이냐? 하더군요. 그때 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헤어져야겠다. 진짜 끝이다라고요. 저는 완전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남의 애 낳았어? 네 애야 네 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됐고 그냥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제가 자존심 상해서 이혼 얘기한 줄 알고 피식 비웃더군요. 하지만 진심이었던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랑 가니 부모님은 놀라셨고 엄마께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참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시며 저보고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냐며 자기는 공무원이라서 이혼하고 소문나면 안 좋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도 저에 대한 마음이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본인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였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걸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제 계획대로 최소 돌은 지난 후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며 지낼 순 없으니 다시 일도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농작물이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농작물이라는 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의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같은 품종의 농작물은 잘 안 됐고 저희 부모님 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엄청 잘 받게 되었던 거죠. 농사라는 게 한 번 잘 되면 돈을 꽤 많이 벌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돈을 엄청 많이 버시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 6년 정도 되셨는데 그 전까진 소소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거의 대박이 터진 수준이었죠. 부모님도 너무 잘 됐다고 하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새 출발할 때 쓰라며 2억 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큰 돈인데 저보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살라며 아빠가 흔쾌히 도와주신 거죠. 그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니 처음엔 버티던 그 인간도 변호사비, 소송비 아까워서 그냥 협의이혼하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이혼 자체는 협의가 됐는데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매달 돈 주기 싫다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양육권?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당신 지금 수입도 없는 전업주부잖아.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사시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판사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일 시작할 거고 여기서 지내면서 부모님 도움도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양육권에 대해 싸움이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고 저한테 매달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게 정말 치떨리더라고요. 여러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월에 60만 원으로 산정받았어요. 최소 금액이기도 하고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돈 필요 없고 내가 데려온다고 할까 하다가 그 인간이 돈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인간이란 걸 알기에 일부러라도 더 악착같이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살던 신혼집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기서 나와서 시댁으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이번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판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그 집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올라와서 지냈죠.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저는 재취업하지 않고 제 개인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들 티아라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주문받는 일을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많이 나서 주문이 많았고 공방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샀다고는 생각 못하고 청승 떨며 왜 굳이 전세 재계약해서 거기서 살고 있느냐며 이혼한 거 후회해서 자기 기다리는 거냐는 미친 착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전에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전 남편 생각만 해도 열받고 기가 막힌데 이혼한 거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고 헛소리 하나 싶고 저랑 저희 아이한테 관심 꺼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에게도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그 인간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네. 이 집 전세 아니고 내 집이야. 우리 아빠가 돈 줘서 약간의 대출만 끼고 내가 샀어. 그 인간 생각하면 이 집도 치가 떨리긴 하는데 어린이집이며 학교도 다 근방에 있고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이거든. 그래서 내 돈 주고 매매해서 사는 거니까 제발 그런 착각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거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이혼한 거거든. 저는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를 전해 들은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을 샀다는 것에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지 월급 백날 아껴가며 떼꼬쟁이 짓 하며 모아봤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떡하니 이 집 매매로 사서 아이랑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제작한 티아라가 불티나게 팔리고 예약이 엄청나서 돈도 정말 잘 벌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알이 꼴렸는지 아니면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연락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희 딸 보고 싶다고 하질 않나. 사실은 이혼한 거 자기가 후회한다고.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느니 가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도 없던 저희 아이 팔아가며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진짜 아빠 역할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그 말만 들으면 남편이 이혼을 후회하고 아이 걱정 때문에 이러나 싶겠지만요. 저는 사는 동안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가족보다 사람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인간의 진 면목을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고 얼마나 그 인간이 없어 보이고 짜쳐 보이던지요.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인큐베이터 값도 아까워서 절절매고 와이프 조리원비는 알아서 내라고 하고 애 기저귀까지 중고 기저귀를 사오질 않나. 분유 먹이는 거 아까워서 싼 거를 그렇게 외치고 난 그래서 우리 지민이한테 최소한의 애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갑자기 없던 부성애가 뿅 하고 생겼나 보지? 그것뿐인가? 장모님한테 10만 원 생신용돈도 아까워할 땐 언제고.
지금 다시 입 밖으로 꺼내보니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네. 내가 충고하는데 당신은 누구랑 같이 살면 안 돼. 당신이 버는 그 작고 소중한 월급 본인한테 충분히 다 쓰고 사세요. 남한테 이런 한 장 쓰지 말고.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제가 코웃음 치며 저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정상적인 분들이라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생일날이나 명절에는 아이 통장에 몇십만 원씩 용돈하라고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면접 교섭건이든 뭐든 아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양육비도 받고 있고 또 시부모님께도 한 번씩 돈도 받고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는데요. 전 남편은 저 볼 때마다 후회하고 자기가 어리석었니 어쩌니 소리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쌩까고 애나 제대로 보고 데리고 오라고만 하고요. 주변 지인들 통해서 불쌍한 척 엄청 하면서 이혼한 거 후회한다고 눈물즙 짜내나 본데 솔직히 제 눈에는 제가 이제 와서 친정도움 받아 집도 생기고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쓸어 모으니 아까워서 저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남편이 어쩌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든 말든 제 인생에서의 남편이란 인간은 아예 없는 사람이기에 상관없지만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직원까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도 거들어드리고 시간도 보내고 오곤 해요. 참 마음 고생하고 후회하는 날이 많았기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과 풍요가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빠르게 내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 남편에게 충고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잘 벌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 거면 뭐하러 누군가와 같이 사나요? 혼자 지가 버는 돈 다 쓰고 살지. 그렇게 쪼잔뱅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격으로 사니 결국 그 모양 그 꼴대로 구질구질하게 돈 한 푼에 연연해가며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앞으로도 더 멋지고 밝게 그렇게 살 겁니다. 저희 아이랑 같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